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종목 대방출 7번째 시간입니다. 종목을 대방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 앞에 있는 화면과 좀 다르죠, 그죠? 제가 사실은 쓰는 HTS는 연합인포맥스라고 연합뉴스의 금융정보 전문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금융정보 전문 터미널에서 제공하는 터미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주식도 주식입니다만 외환 관련해서 또는 디리버티브들, 온갖 선물 옵션, 스왑 같은 이런 온갖 디리버티브들에 관한 정보가 잔뜩 들어 있어서 유료로 저는 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뭡니까? 증권사 HTS를 가지고 나머지 종목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신증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조지표에 대해서 뭐 쓰느냐, 보조지표 어떻게 되느냐, 세팅 어떻게 하느냐, 은밀한 비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RSI는 스토캐스틱 비밀도 아니고요. 온갖 책들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어떻게 세팅하느냐. 저는 지금 RSI는 12일짜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12일로 보셔도 되고요. 14일로 보셔도 되고요. 9일로 보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예민한 반면에 빨리 신호가 나타나는 반면에 괜히 쓸데없는 신호가 자주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적인 반면에 대신에 좀 늦죠. 그래서 저는 중도를 취하기 위해서 12일을 씁니다. 본래 웰레스 윌더 주니어라는 분석가가 RSI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14일짜리 RSI를 썼는데 요즘은 조금씩 단축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12일짜리를 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은 533을 씁니다. 아마 이거 굳이 여러분들 바꿀 필요 없이 대부분의 증권사의 터미널에 다 533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33 들어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KH바텍입니다. 파동으로는 잘 안 매겨집니다. 그죠? 잘 안 매겨지죠? 1, 2, 어디가 3인가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매길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냥 보조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일목균형표에서 구름 위로 올라간 다음에 계속 상승세가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에 밀리면서 구름에 딱 닿았죠. 그죠? 구름에 딱 닿았으니까 당분간은 구름의 지지가 예상이 됩니다. 보조지표 위쪽으로 보니까 RSI는 뉴트럴이긴 한데 좀 꺾여 있는 상태이고요. 스토캐스틱은 매도, 매수, 매도로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밀렸으니까 KH바텍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추세는 상승세이고 일목균형표 구름의 지지가 예상되긴 하지만 굳이 말한다면 좀 밀리지 않겠냐. 재수가 좋아가지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면 그때 가서 스토캐스틱이나 RSI가 반등세로 돌아설 테니까 그러면 좀 안심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캔들과의 아직까지는 호전 상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그거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목균형표에 관한 강의나 또는 보조지표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그거 뭡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셔봤자 제가 댓글에다 일일이 대답할 수는 없고 한꺼번에 몰아서 강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심플하게 70선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라. RSI 요럴 거 같은 경우에. 그죠? 30 밑에서 있다가 올라가면 사라. 이때 사라. 그거 정도만 아시더라도 충분하게 보람찬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KH바텍 볼까요? 여기서 사라 그랬죠? RSI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라 그랬죠? 사요. 여기서 팔라 그러죠? 팔아요. 그럼 이만큼 먹잖아요. 그럼 되지. 뭘 더 바래. 그죠? 그래서 야간간에 스토캐스틱으로 또는 왜 이래 이거.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이 예상되지만 일목균형표 구름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로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여러분들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죠? 내가 미리 다 공부한 거예요. 자,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의 경우에도 바동은 잘 안 쓰져요. 그죠? 뭐 1, 2 잘 안 쓰지니까 바동은 차치하고 그냥 일목균형표와 보조지표를 가지고 푸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에 지지받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 KG바텍의 경우에도 KG바텍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구름에 딱 닿았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구름의 지지를 받을 공산이 높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보였고, 그리고는 반등했죠. 그리고 RSI 스토캐스틱에서 만났고 RSI가 30에서 싹 돌아섰으니까 30m로 싹 내려갔다 올라오면 물론 좋은데 여기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여기서 매수하는 게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 되죠. 롯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다만 꼭 30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소위 맛만 보고 건드리고 스치듯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 그럼 그때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면 되는 거죠. 있으면 샀으면 됐죠. 성공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거 요거 마찬가지죠. 70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팔아라. 이때는 뭡니까? 70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팔아라 아니겠어요. 스토캐스틱도 팔아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롯데 정밀화학은 현재로 봐서는 일목균형표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세이긴 한데 하락세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RSI와 스토캐스틱은 팔으라고 그런다. 매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금 밀릴 것 같습니다. 조정 보일 것 같네요.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심입니다. 농심이 어디 간다? 농심. 자, 농심입니다. 자, 여기 일목균형표 딱 보세요. 구름의 지지를 빡 만나고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쪽에 있을 때는 구름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는 하락세. 척 봐가지고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은 대략적으로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농심도 마찬가지로 파동으로 해석하기가 그다지 썩 만만치 않네요. 그죠? 보다시피. 그래서 파동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지표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하면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났죠. RSI는 아직까지 완벽한 바닥에서 매수는 아니기 때문에 급등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뭡니까? 그냥 슬슬슬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밀리면서 다시 스토캐스틱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RSI도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네요. 따라서 당장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농심 어떻게 될까요? 조금 밀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구름 위니까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봐서 구름 위니까 아마도 내려오더라도 다시 구름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농심 다음에 SK였습니다. SK. 보세요. 제가 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되도록이면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그 앞에 있는 거 6차까지 종목 대방출 6차까지 파동과 그 다음에 뭡니까 각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때는 비교적 한 종목에 대해서 3, 4분씩 설명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법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의 경우에는 밀린 걸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 한 20개 종목을 설명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설명하려고 되도록이면 빨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뭐죠? SK. 어떻습니까? 구름 밑이죠. 그러면 구름 위는 상승세라 그러면 구름 밑은 무슨 수세? 그렇죠. 하락세라고 보여지죠. 자, 얘가 올라간다면 일단은 예상되기로 어디가 저항이 됩니까? 그렇죠. 구름이 저항이 예상이 되죠. 그죠? 다만 반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RSI가 이렇게 30에서 돌아섰고요. 스토캐스틱에서 매수 신호 나타났으니까 일단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25,000원 근처에 가면 갈수록 이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가 SK가 완벽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구름을 넘어서야 됩니다. 옛날에 보세요. 언제입니까?
4월 달에 같은 경우에 올라가다가 구름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한꺼번에 싹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구름하고 싸우고 하면서 한 열흘 정도를 싸웠네요. 그러다가 이 얇은 구름조차도 한꺼번에 못 넘어가고 한 열흘 정도 싸우고 겨우 넘어섰는데 그때부터는 슝 날아갔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SK가 앞으로 우리가 보람찬 상승세, 그다음에 빛나는 광명이 나타나는 상승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장 뭐부터 극복해야 되느냐? 이 구름을 극복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의 구름은 4월 달에 우리가 그 당시 SK가 만났던 구름은 얇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구름은 꽤 두껍잖아요. 따라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죠?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팔까요? 지금 기다려봐야죠. 그죠? 기다려봐야 되겠죠. 얘가 구름을 만나가지고 밀리는지, 구름 안에 들어가는지, 그때 가서 판단하여도 아직은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자. 매도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S, SK를 여쭤보신 분이 GS도 같이 여쭤보셨는데, SK, 또 SK입니다. GS, 제가 왜 한숨을 쓰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눈에 보이시죠? 이게 구름인데, 구름 위에요, 구름 아래쪽이요. 일목균형표, 제가 보는 게 대신정권인데, 대신정권 차트에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 굳이 세팅 바꿀 필요 없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구름 위에요, 구름 아래쪽이요. 구름 아래쪽 내려가서 저항받았다가 밑으로 밀리고 있죠. 그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 이것도 RSI가 30에서 돌아서고 있으니까 일단 올라갈 것처럼 보이네. 맞습니까? 대신에 어디 올라가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어디입니까? 이놈의 구름을 어떻게 되는가? 넘어서야, 구름을 넘어서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상 세상에서 이게 구름이면은 구름 아래쪽은 어둡지, 해가 여기 있으면 이게 해라고 합시다. 마우스 제가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해면 해가 비치는 따뜻한 구름 위는 양지고 따뜻할 텐데 반면에 구름 아래쪽은 어둡고 침침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락세라 말하는 거예요.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 구름 위쪽은 상승세. 그래서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구름 위로 넘어서기, 상승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름을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GS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반등은 예상되지만 완벽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좀 더 있어봐야 된다. 파동 보다시피 파동으로서는 안 세집니다. 그죠? 파동 안 세진다는 이야기는 지루한 조정 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 여기 있네. 경인양행. 자, 그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 바로 보고 있나요? 그죠? 경인양행 구름에 만나서 빵 돌았었죠. 구름 만나서 아직 안 돌았었습니다만은 구름 만나면 어떻게 될 공사가 높으냐? 내려갔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서겠죠. 그죠? 그리고 보다시피 이 구름 이때도 구름을 넘어서는데 한꺼번에 넘어선 것이 아니라 구름에 요 얇은 구름에도 불구하고 진작 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이고 구름 위쪽은 상승세인데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기가 그다지 쉽지 않죠. 그래서 강력한 저항을 만나는 거예요. 거꾸로 위에 상승세였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어둡고 춥고 침침하고 그야말로 암흑으로 들어갈 텐데, 하락으로 들어갈 텐데, 그래서 구름이 버텨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구름이 일단은 버텨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RSI는 70m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 있고 스토캐스틱도 매도 신호니까 당분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밀릴 것 같습니다. 구름의 지지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8,500원이 구름의 하단인데 구름 밑으로 싹 내려가 버리면은 잘못하면 이런 꼴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완전히 됐으니까 잘못하면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를 잘 보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동도는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니까 파동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격인양이었던가요? 자, 다음에 하림입니다. 여러분들 적어주신 걸 순서대로 지금 제가 그 종이에 적어놨다가 하림.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 보이십니까? 예. 하림.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구름 위에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확률적으로 봐서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게다가 스토캐스틱 요 두 개가 K와 D 라인에 만났으니까 매도 신호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RSI가 싹 돌았었으니까 매수지 않나. 두 개가 만나야 좋은데 두 개하고 결합돼야. 근데 이때쯤 이렇게 그렇죠? RSI는 30 밑에서 화끈하게 내려갔다 올라서면서 스토캐스틱이 두 개가 같이 매수 신호를 동시에 나타낼 때가 절묘한 매수 타이밍이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럼 샀으면 쫙 갔잖아. 지금도 그래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더구나 얘는 구름 밑이 상태이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력한 상승을 말하기보다는 비실거릴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림.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느냐. 구름이 얇으면, 제가 전에 어차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구름이 얇을 경우에 급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얇다. 횡구름이 쭉 이어지다가 구름을, 더구나 이게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서 빵 날아간 건 좋았는데, 현재 여기서 길다란 장대 음설이 나타나면서 RSI가 아직은 매도가 아니죠. 아직은 매도, 볼까요? 아직은 매도가 아니죠. 그죠? 아직은 70 위에요. 아직은 매도가 아닌데, 혹시 행여나 내일, 월요일이라도 얘가 주가가 밀리면 RSI가 밑으로 내려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RSI가 70m로 내려오는 이런 불상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밀리겠죠.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이 뭐가 똑같으냐니까 제가 지난번에 신풍제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 저는 간이 떨려가지고 잘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구름이 얇고 그러다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장대 음설이 나타나면서 밀렸죠.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 과거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RSI가 여기서 매도 신호 나타난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장대 음설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되고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RS 스토캐스트 매도 신호고. 약간의 그 RS 스토캐스트에 의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두 개가 결합된 상태가 RSI와 스토캐스틱이 결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매수로 보고 반등을 상승을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신풍제약인데 아까 조금 전에 그 한미사이언스도 그죠? 한미사이언스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물론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조금 전에 그 신풍제약과 같은 꼴이 된다고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뭡니까? 좀 아슬아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안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슬아슬하다. 누가 이 종목 한미사이언스 살까요? 여러분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저는 못 사요. 미래에셋벤처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 눌렀다.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요. 자, 미래에셋벤처 투자입니다.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추세는 뭐야? 상승세다인데, 자, 지표를 보니까 지표 RSI 좀 크게 볼까요? 70 위에 있죠. 당장 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이게 이제 RSI를 믿는, RSI가 아주 끝내주는 지표인 것처럼 착각이라보다도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꼴을 당하면 정말 환장하는 거라고요. 왜요? 자, 올라갔다 내려왔죠. 팔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팔았을 거라고, 여기서. 맞습니까? 팔았는데, 그 다음 제가 팡 올라가면서 RSI가 70위로 다시 올라간다고요. 어째야 된다고요? 사야 되죠. 괜히 팔았네. 여기서 괜히 팔았네. 하고 또 사겠죠. 그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얘가 RSI가 또 다시 또 팔라 그런다고. 그럼 음선 여기서 또 팔아야지.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 이거 사라 그런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까? 기술적 지표가 먼저 움직입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고. 주가가 시장에서 주가가 자기 마음대로 오르고 싶으면 오르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숫자를 가지고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빼고 어쩌고 수식을 가지고 지표를 만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안정적으로 사라. 보이십니까? 사라. 여기서 사고 나서 쫙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이를처럼 팔아라, 미안하다, 다시 사라, 미안하다, 팔아라, 사라, 팔아라, 사라, 팔아라 이런 경우도 종종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어디를 예를 들까요? 예컨대 여기서 볼까요? 자, 사라, 여기서 팔아라, 여기 팔아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팔라니까 얘가 혹시 또 이런 꼴에 물론 그 과거 저리긴 합니다. 혹시 얘가 팔아라, 사라, 팔아라지 모르니까 팔아라 했을 때 이때 팔아라, 안 쏘가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했다가는 이때 안 팔았으면은 이런 꼴을 당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내일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내일이건 모레건 얘가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어디 언젠가는 얘가 RSI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죠? 70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팔아야 되느냐? 다시 올라갈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한테 up to you,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술적 지표가 팔라고 하는데도 안 팔았다가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죽도 빠져버리면은 도저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바는 뭐냐? 기술적 지표가 항상 시장을 후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 지표를 따라가는 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낫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세벤처는 뭐 당장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일이건 모레건 간에 얘가 RSI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매도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질문에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어렵죠. 이 두산중공업이나 아까 뭐였죠? 그 한미사이언스나 또는 신풍제약이나 마찬가지로 보이십니까? 횡구름 있다가 횡구름 닫고 나서 팍 올라갔잖아요, 그죠? 횡구름 다음에 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인데 RSI로만 표시 들어왔네. 스토캐스틱 같이 봅시다. 자, RSI에서 여기 보이십니까? RSI가 70 위에 놀다가 70에서 싹 내려갔죠. 어쩌라고요? 팔아라. 장대 엄선인데도 이때 참 솔직히 이날 11,800원까지 봤는데, 그죠? 위에 꼬리가 났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다시 양설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날 계장가가 11,000 위에서 어제보다 플러스해서 시작했다고요. 그러다가 밀린다고. 아씨, 팔까 말까? 근데 얘 뭐라 합니까? 팔아라. 그 다음날 쫙 밀리죠. 팔아라. 안 팔면 난감하죠. 자, 옛날에 내가 11,800원에도 안 팔았는데 내가 11,000원에도 안 팔았는데 만원 밑에 얼마지? 지금 9,100원에 팔겠냐? 버텨. 올라가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기술적 지표는 RSI는 팔라 그럽니다. 스토캐스틱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두 개가 말똥 다행스럽게도 얘가 올라간다면, 주가가 올라간다면 얘가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서 반등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이미 RSI가 매도 신호를 발령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세상에 주식시장에서야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상할 따름이지 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확률로 봐서 아마도 조금은 위로 올라갈 11,800원을 넘어서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구름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질, 다시 또한 구름과의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구름과 만나러 가는 쪽으로 될 공산이 확률이 높지 않겠냐. 계속 제가 확률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확률로 봐서 어느 쪽의 확률이 높으냐를 결정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자, 서울제약입니다. 서울제약 여기 있네요. 서울제약.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RSI가 눈에 딱 보입니까? 그죠? 장대 양선이 음선이었지만 이따가 팔았어야 되는구나. 스토캐스틱도 뭡니까? 팔으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아래서 다시 반등, 구름의 꼬리가 딱 내려오면서 구름을 탁 만나고 반등하니까 좀 나았는데 얘가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나서 올라가는 듯 하더니 금요일 날 여기 음선 나타나면서 K와 D라인이 다시 맞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RSI는 다시 꺾이고 있네요. 결국 결과적으로 봐서 단기적으로 봐서도 다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밀릴 것 같죠. 구름을 만나러 다시 조금 더 밀릴 것 같습니다. 내릴 것 같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파동은 도저히 보다시피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매길 수도 없는 거고요. 현재로 봐서는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밀리지 않겠냐. 약보합 내지는 약간씩 살살 아래로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서울제약이었습니다. 코인테크 있군요. 코인테크. 자, 얘는 구름 밑에 있다가 이제 뭐죠? 이 암흑의 세계를 잘 버티면서 이제 넘어서려고 할락말락하는 상태입니다. 코인테크 옆으로 계속 횡보했으니까 뚜렷하게 파동으로서 이게 몇 번 파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RSI 여기서 매수 신호 나타나고 스토캐스트 두 개 만났으니까 여기서 매수 신호 나타나는 건 분명하네요. 그러면 올라갈 것 같네요. 일단 우리의 관건은 당장 첫 번째 얘가 우리가 앞으로 넘어서야 할 가장 큰 관문은 그렇죠. 구름의 상단이죠. 그죠? 근데 구름이 얇아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구름이 얇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구름이 두터웠다면 이게 뚫기도 어렵으니까 지지가 됐고 물론 길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을 것처럼 다행히 우리가 만드는 구름은 얇으니까 확률로 봐서는 구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은 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그건 모르겠는데 파동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니까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갈 거니까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언제쯤을 매도할 거로 보느냐? 객관적으로 매도 신호를 나타내는 RSI나 스톡캐스틱을 보고 있다가 RSI가 70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서면서 스톡캐스틱도 두 개 팔라고 할 때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죠? 일단은 구름 위로 만약에 구름 못 넘어서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만사휴입니다. 그죠? 만사휴이고 그때 스톡캐스틱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당분간 고난의 길이 또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구름 위로 넘어갈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거부터 당장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후성입니다. 후성. 어떻습니까? 지지받았고 그래서 구름 밑에서 구름이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트라이 해보다가 상승세. 그죠? 하락세 이어지다가 구름이 상승세. 그리고 구름이 지지받고 그죠? 그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근데 RSI 보니까 얘가 72로 넘어갈똥말똥하면서 좀 위험한 상태이긴 하죠. 팔까요? 일단 보죠. 내가 주가가 밀려가지고 RSI가 밑으로 꺾이면 파는 거고 재수가 좋아서 얘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얘가 뭡니까? RSI는 더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때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자기가 가진 종목이니까 당연히 매일매일 쳐다보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주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보조지표, 특히 RSI가 현재 객관적으로
현재 RSI가 뭐냐, 그러니까 Relative Strength Index라 그래서 주가의 강도를 알려주는, 주가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주가가 강해 보입니다만은, 그렇죠, 자기 눈에는 강해 보입니다만은 그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다른 이야기 할 테니까 제3의 눈으로 객관성을 가지는 지표로서 보신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보고, 내가 RSI가 밑으로 끊겼다, 아이고 힘 빠졌구나, 그때 뭐 매도하거나 아니면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버티거나,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일단은 구름이 RSI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존 비즈원입니다. 더존 비즈원 여기 있습니다. 자, 더존 비즈원 질문은, 더존 비즈원은 시판가요? 라고 하셔가지고, 질문이 시판가요? 하셔가지고 한번 파동을 한번 볼까요? 대충 보면은 일단 감에 1, 2, 3, 4, 5 같네요. 그죠? 그렇죠. 1, 2, 3, 4, 5 같네요. 그럼 A, B, C인데 이게 A, B, C의 1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직 이게 1, 2, 3이라 생각되는 파동이 비실거리니까 아마 A, B, C, X, A, B, C가 되거나 A, B, C, 뭐 X, 그 다음에 뭐 C가 되거나 뭐 이런, 아직까지는 조정의 양상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다만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에 C파인가요? maybe 조정 C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약간 조정 파동 중에 일부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현재 더존 비즈원의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얘가 구름 밖으로 나가려고 말락하고 있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가려고 말락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구름 위에서 구름이 지지를 받고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여기 햇볕이니까 이게 구름이고 이 햇볕이니까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양지에 있었는데, 잘못하면 구름 밑으로 가버리면 졸지에 뭐로 빠지느냐, 응달로, 그늘로 들어가 버립니다.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의 두 움직임이 싹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스토캐스틱이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수가 좋아서 반등한다면 일단 구름에서 구름이 걸리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이걸 넘어서면은 성공이고, 만약에 이 저항을 못 견디고 밀려버리면은 좀 더 고난의 세월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까 파동으로 이야기할 때 아까 더존 비즈원이 뭐라 그랬죠? 1, 2, 3, 4, 5의 그런 충격 파동은 아니고 조정 파동이 어디선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조정 파동이라 그러면은 조정의 그늘은 좀 더 길어져야 되지 않겠냐. 길어져야 되는 단위가 아니고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 이거였던가? 067630 요거죠. 그렇죠. HLB 생명과학입니다. 방송사고 아닙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들으라고 잠시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구름 위에요? 구름 아래예요? 구름 아래네요. 상승세예요? 하락세예요? 하락세네요.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종목을 고르실 때도 일목균형표가 가장 큰 좋은 점이 뭐냐니까, 현재 전반적인 추세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름 위 상승세, 구름 아래 하락세, 구름 아래 하락세네.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은 매수 관점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올라가면 구름 위로 얘가 올라가면 내가 이때 사고 싶더라. 예컨대 이때 사고 싶더라가 아니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때 사면 돼요. 그다음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잊어야죠. 지금은 구름 밑에 있으니까 하락세인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RSI가 30m에서 매수하라 그러네. 보이십니까?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사라 그러네. 반등하겠네. 그죠? 반등하겠네. 1차 우리 목표는 구름이네.
그죠? 19,600원부터 25,500원 사이에 있는 구름을 태클해서 넘어가느냐가 첫째의 관건. 현재로 봐서는 RSI는 스토캐스틱이나 매수하라 그러니까 올라가고 오른 시트인데 전반적인 추세가 하락세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완벽하게 상승세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1번 파동에서 12파동 끝나고 1번 파동의 바닥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려워요. 언제 사요? 1 끝나고 2 끝나고 3 갈 때 그때 가도 되는 거죠. 예컨대 일목균형표에서도 구름 밑에 있을 때 바닥을 연연해서 사기보다는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상승 추세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니까 HLB 지금 저한테 댓글에 보니까 손해가 꽤 많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이야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괜히 듣기 좋으러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RSI도 보세요. RSI도 매수하라 그러고 스토캐스틱도 매수하라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서려고 그러면 구름을 넘어서야 되겠죠. 재수 없어서 구름에 걸렸다가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건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일단은 반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길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빨리빨리 하긴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여러분들 댓글 제가 다 적어 놓겠으니까 이 이후에 HLB 생명과학 이후에 올라온 종목들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몇 개를 찍은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